안녕하세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린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저의 정체성에 맞춰서 채널명도 바꾸고 영상도 내용을 좀 변경하려고 합니다. 저의 MBTI가 ENFJ로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형이라고 나오는데요. MBTI의 정확도 여부를 떠나서 제가 좋아하는 철학적 가치 역시 정의나 합리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정의롭고 합리적이다라는 것은 아니고 제가 추구하고 좋아하는 것이 정의와 합리주의라는 것입니다. 같은 ENFJ 스타일의 유명인은 버락 오바마나 오프라 윈프리가 있고요. 또 제가 가장 존경하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저랑 살짝 비슷한 ENFP 스타일이라고 하십니다. 아무튼 기관 투자가로서 있을 때도 피터 린치나 앙드레 코스톨라니 같은 분들의 정통 포트폴리오 운용 철학을 따르려고 했고 좋아했던 것을 보면 정의나 합리주의라는 것이 저에게는 중요한 가치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에 이니셜 앞글자를 따고 또 정의의 영문명인 저스티스의 앞글자를 따서 JJ라는 별칭을 오랫동안 써왔고요. 스타벅스의 닉네임도 JJ일 정도입니다. J는 JJ가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서 줄여본 것이고요. 팟은 포트를 짧게 편하게 부르기 위해서 한 것인데요. 포트에 제 진정성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의도하는 포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트폴리오의 포트인데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포트라는 것이 운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어원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포트라는 것을 썼습니다. 포트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또 앞으로 보시게 될 분들에게 제가 저의 기관 투자가로서 익혔던 지식이나 경험, 스킬들을 운반해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포트의 의미는 그릇이라는 뜻의 POT, 팟입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 투자에 관한 아이디어나 산업 정보, 종목 발굴과 포트폴리오 운용에 관한 노하우, 그리고 어떤 지식적인 내용들, 또 인사이트에 관한 것들을 담아드리는 그런 그릇이 되어드리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이런 시작할 때의 진정성이 퇴색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꾸준히 제가 계속 할 수 있다면 서두르지 않고 영상을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 UBS 자손 운용과 그의 전신인 대한투자신탁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었고요. 15년 전에 2010년 대한민국 펀드 대상을 받았는데요. 2009년 수익률이 이제 한국 전체 액티브 펀드 중에서 1등을 차지했었습니다. 제가 아마 청소년기 이후에 1등이라는 것을 두 번 정도 해봤는데 대학원 수석 졸업하고 2009년 펀드 수익률 전국 1등을 한 것이 그것입니다. 근데 저는 2009년 수익률보다 2008년의 금융 위기를 맞고 난 이후에 대처를 잘했던 것이 지금 돌아보면 더 잘했던 것이고 그것이 2009년 수익률의 빌드업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큰 위기는 성공을 위한 빌드업의 시간으로 소중히 여기고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또 좌절이 되더라도 진정하고 냉철하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8년에 위기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고객들과 투자자분들이 좌절하시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어요. 이때를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기관 투자가로서 익힌 리스크 관리와 투자 철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때 제가 개인 투자자였다면 저 역시 잘 버티지 못하고 공포에 주저앉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힘든 시절을 버티던 많은 고객들께서
2009년 3월 정도, 뭐 1년 넘는 그 하락장을 탈출하는데, 상승 초반기에 주식시장에 대해서 질리고 이제 또 불안해서 또 언제 하락할지 모르니까 떠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웠던 거는 그 이전에 반등하기도 전에 주식 투자에서 패가 망신했다면서 회복 직전에 다 팔고 나가시면서 다시는 주식 투자 안 한다 이렇게 하시던 개인 투자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아, 주식 투자를 정확하게 잘 모르시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주식 투자가 무조건 위험하거나 도박이 아니고 자본주의의 가장 정상적이고 검증된 투자 수단이고 재테크 수단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안으로 장기 분할 매수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고 리밸런싱을 하고 또 리스크 관리 같은 기관 투자가들이 행하는 투자 방법을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형편에 맞춰서 변형해서 적용하는 방법을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당시에는 마땅한 소통 수단이 뭐 유튜브 같은 것이 활성화되지 않았었고, 또 2011년에는 한국 시장을 선도하는 자산운용사의 어떤 그런 행태에 한국 시장에 대한 제가 개인적으로 희망을 잃었었고, 운영업계를 떠나서 기업 IR 팀장으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제 알리고 싶었던 걸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항상 젊었을 때 그렇게 배우고 깨달았던 것들을, 그리고 그런 노하우들을 전파하고 싶다는 소망을 이루지 못한 것이 뭔가 할 일을 다 하지 못한 찜찜함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마침 친한 유튜버인 신박사께서 아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전파해야 된다고 독려하면서 용기를 주셔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미흡하나마 이렇게 용기를 내서 시작한 것은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 뭐 개인적인 비전도 없진 않을 겁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 투자가의 어떤 투자법의 개인적인 적용, 이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개인 투자 자산, 부동산을 포함해서 보면 부동산이 한 75% 내외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5% 내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주식시장이 좋아서 많이 할 때 돼봐야 이제 7, 8% 정도 됐었었는데요. 장기적인 관점과 전략으로 투자를 하는 문화가 정착이 되고 저변이 확대되면 장기 주식 투자 비중이 결국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저 자신도 투자할 때 좌불안석하지 않고 정삭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가장 커서 이제 전파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장황하게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기관 투자로서의 경험이 지금같이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정말 어지러운 현실에서 적용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유지되어 온 이런 정통 스타일이라든지 투자 기법은 유명한 대가들에 의해서 꾸준하게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방법을 한번 도입해 보는 것은 투자해놓고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단기 투자로 뇌동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성공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기관화된 운영 방식을 따르자면 아마 단기간에 대박을 내기는 힘들고 단기간에 부자가 되기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소문난 주식을 쫓아가고 주도주를 따라간다라는 생각 하에 큰 물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투자하는 것이 답답할 수 있지만 꾸준한 수익이 복리로 쌓이면 분명히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으로 재산이 증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께서 저와 다른 생각을 하시고 성향도 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펀드 매니저 출신들인 제 옛 동료들을 요즘도 만나도 생각이 저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 경험이 없으시면 더 다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 영상을 보시고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뭐 의견을 주시거나 안 보셔도 괜찮은데요. 제 생각에 관해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이제 틀렸다라기보다는 다양성의 관점에서 아, 다른 시각이구나라고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팩트를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는 따끔하게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많을 텐데 이 점도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앞으로 J팟에서는 일주일에 4가지 컨텐츠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주식 투자와 포트폴리오 운용에 관한 기관 투자가적인 스킬과 지식, 그리고 두 번째로 투자에 도움이 되었던 책이나 어떤 대가들의 투자 노하우, 그리고 세 번째로 주간 시황 설명, 주요 이슈에 관한 어떤 생각들, 이전에 했었던 투자일기 같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좋은 종목에 대한 생각, 이것도 했었던 내용인데 종목 발굴 스토리 같은 것들을 여러분께 어떤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기관 투자가적인 운용 방식에서 개인 투자가에게 적용하는 기초 지식 중에 하나로 자산 배분 전략과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에 관한 또 간단한 비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자산 배분 운용 전략과 그 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이후에는 몇 차례에 걸쳐서 포트폴리오 구성과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등 이제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에 관한 것들을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산 배분 전략을 또 포트폴리오 전략하고 구분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두 전략은 서로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고려를 해야 되지만 일단은 자산 배분 전략을 먼저 정해 놓으시고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을 하시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화에 적용을 하시는데 두 가지를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요. 자산 배분 전략과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의 개념 차이는 자산 배분 전략이라는 것은 자산군, 주식, 채권, 대체 투자 등 간의 비중을 결정하는 전략이고요.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은 그 정해진 자산군 내에서 채권이면 채권, 주식이면 주식 내에서 개별적인 종목들을 선택하고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자산 배분 전략의 목적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위험과 수익률을 조정하는 큰 틀이고요.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은 선택된 자산에서 최적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용 시점은 자산 배분 전략은 어떤 투자 초기나 경기 사이클 같은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안정기 이런 것들의 어떤 경기 사이클에 맞춰서 자산 배분을 먼저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운용을 하시게 되는 건데 포트폴리오 운용의 시점은 지속적인 시장 변화에 대응하면서 수시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 배분 전략은 여기서는 부동산은 제외하고 금융자산만 일단은 금융과 금융자산과 유사한 대체자산들 쪽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예를 들면 주식 60%, 채권 30%, 대체투자 10% 이렇게 배분을 해 놓으시고 그 60% 주식 중에서 A기업의 20%, B기업의 15% 이런 식으로 개별 종목의 비중을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을 일단 하시는데 자산 배분 전략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기관 투자가들이 이렇게 전략을 취하는 것들, 투자 목적과 이유를 보시면 투자 목적과 제약 조건에 따라서 자산 배분 전략이 다르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투자하는 어떤 기관들의 연기금도 있고 보험도 있고 대학이나 이런 아니면 그냥 일반 자산운용사가 있죠. 여기에는 각각의 투자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투자 목적에 따라서 자산 배분을 다르게 전략적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들에게는
어떤 개인들의 그 성향이나 개인들의 처한 상황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자산 배분을 달리해야 된다라고 적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배분도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자산 배분도 전술적으로 자산 배분을 좀 달리해야 돼. 지금같이 혼란한 상황에서도 자산 배분은 꼭 경기 주기나 아니면 연초에 맞췄던 아니면 그 주기 초기에 맞췄던 대로 굳혀져서 가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자산 배분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트럼프 정책이나 그 백악관의 정책들로 인해서 굉장히 시장 상황이 어지럽게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자산 배분 전략도 마찬가지로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관 투자가의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을 보면 세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액티브 운용 전략이 있고요. 패시브 운용 전략이 있고 리스크 페리티라는 이런 운용 전략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개인들이 기관 투자자의 운용 전략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액티브 운용 전략 중에서 또 나누어지는 여러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과 그 자산 배분 전략, 이런 기관 투자가의 전략을 적용할 때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산 배분의 중요성을 인식을 꼭 하셔야 되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자산 배분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운용도 유연하게 조정을 하셔야 되고 또 이런 그 전략을 자산 배분이나 포트폴리오 운용을 하실 때는 비용하고 세금 같은 것도 고려를 하시고요. 정보의 한계도 좀 인식은 어느 정도 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좋은 전략들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자산 배분 전략과 그에 따른 팁에 관해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적용할 수 있는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꾸준히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